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주총회 후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이슈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 후기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포스코가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진행하면서 본점 소재지를 포항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이슈가 발생했었고요. 그때 주주총회에 참석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2022년도였습니다. 2022년도에 주주총회 후기인데 못 들어갔다. 그리고 포스코 타워가 두 군데 있는데 주주분이 잘못된 곳으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를 여기가 맞다라고 안내를 받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올바른 곳을 찾아갔는데 갔더니 그 앞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진이 이렇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주총회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노조에서 와서 입장을 못하게 막고 난동을 피우다 보니까 안전 조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총회 후기는 없다. 들어가지도 못했다. 주총이 9시에 하는데 나는 8시 50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고 9시 10분쯤에 이제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됐다. 입장 제한은 두 개 됐다. 이거 끝나버렸고 건물 전체가 주총 장으로 설정돼 있어. 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주총 후기는 없다. 그리고 나서 주총 끝나고 나서 이제 누군가 불렀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주총 끝나고 나서 이제 홍보팀 사람들이 나와서 옆에 있는 하동관으로 다 모신 다음에 하동관 설렁탕을 다 지급을 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10억 넣는데 뭔 대우가 이러냐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싼 거 주문해 드리고 막 드시라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에 진행된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였고요. 그 다음 2024년도에 작년에 벌어진 주주총회인데 주주총회에 들어갔더니 이미 금속노조에서 와서 난리를 펴고 있어가지고 주총장 입구가 통제가 됐고 그리고 겨우겨우 안내를 받아서 주총장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거기는 주주총회를 하는 곳이 아니었다. 주총장 말고 그 옆에 다른 공간을 마련해두고 주총을 구경해라. 뭐 이런 거죠. 주총 간격을 볼 수 있는 그런 별도 장소를 이제 마련해뒀고, 그러면 이제 이분 기자니까 이야기한 거죠. 좀 아는 분이다 보니까. 주총이 어디서 열리냐. 그리고 나의 의결권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스태프분들이 아, 나 모르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 보면 이제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임의로 이제 그 배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당신이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 항상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이제 주총장이 따로 있고 그 주총장에서 열리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중계를 하는 그 장소가 따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질문을 하라는 거고 이제 이분의 의문도 그런 거죠. 내가 주총장 입장도 못했고 별도 장소에서 주총을 보고 있는데 내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되냐? 못하는 거죠. 사실상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이제 그 전에 안건 심의에 필요한 그 의결권 다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분의 의문은 이제 주총 온라인 중계하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주총에 올 필요가 있냐? 주총에서 나는 질문도 하고 싶은데 질문할 기회도 못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래저래 물어봤더니 포스코 홀딩스의 관계자는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투표가 가능했다. 근데 이번 주총에서는 안건에 이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예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2025년도 동일합니다. 2025년도에도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 밖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고 시설은 차단을 하게 되고 회사 본사의 문을 다 막다 보니까 직원들도 출근을 못 해가지고 근처 카페 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의 2022년부터 벌어진 주주총회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아야 될 게 요약을 해보면 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거 했고요. 그리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고, 물론 이제 그전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냐, 그럼,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래요. 뭐,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었고요. 주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의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기는 가능한데, 소송하더라도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송을 했을 때 이게 실익이 있냐 없냐를 보기 때문에 이미 회사 쪽에서 의결권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안건 심의에 필요한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는 못 이기고요.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사사건건 소송을 많이 하는 그 행동주의 플랫폼들은 뭐 하고 있냐? 작은 상대 위주로 이제 다 소송 걸거든요. 그럼 이거는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 소송 걸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야기, 행동주의 플랫폼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상대로 만약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는 그 대기업인데 참, 뭐 정확히 말해서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와, 그런데도 이 그 주주총회의 운영 방식은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80년대와 90년대의 그 섀도우 보팅이 있었을 때의 주총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 대단한, 지금 2025년도, 2022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는 무조건이라고 뭐 이제 워낙에 이제 금속노조나 이런 부분이 좀 강경파죠. 강경파가 있고 막 서울 본사의 상경까지 올라와서 뭐 주주총회장 물론 그 노조분들도 주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다수의 그 주주들과 회사 본사 직원과 뭐 주주총회의 안정을 위해서 22년까지 그 뭐 그냥 그 안건도 좀 크리티컬했고 그리고 또 이슈도 많이 됐죠. 예. 그렇게 그냥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좀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에 좀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 자체의 마인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개념이 그냥 회사가 끝낼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의 의견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다. 아, 이거 거의 뭐 제왕적 그 하다못해 제왕적인 그런 회사들 그 재벌 기업 회사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포스코 그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도 영국의 DR까지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런 이지랄을 하네. 그리고 뭐 23년도 이런 거야 뭐 23년도 22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코로나 때 이때 이제 좀 주총 문제가 있었죠. 법상 뭐 이렇게 그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게 안 되죠. 전자투표하고 온라인 투표는 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방역수치 50인 이상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결혼도 못 하고 있는 판국이 무슨 주총을 지금 뭐 이거는 어쩜 뭐 그럴 수 있고 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데도 다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 참 좀 문제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2025년도도 이렇게 했다? 충돌과 고성이 난무하고, 문싸움을 그냥 뭉그러 잡고, 이제 옛날에는 진짜 한 90년대 정도에는 이제 섀도우 보팅이 있을 때는 한 5%, 7%만 갖고 있어도 문 닫고 그냥 섀도우 보팅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문 열어놓고 이제 그 철거 용역 사람들 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적인데 그 양태를 아직도 이렇게 한다. 야, 이거는 완전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포스코 회장님이 첫 취임이신데, 이거 매년, 이제 매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의 3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거죠. 관치로, 거의 관치라고 보죠. 예.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은 고시 패스하고 이제 승승장구 하시고 이제 정권 바뀌시면서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면 이런 데 오시는데 대부분 참 아니면 뭐 재경부 차관 뭐 이렇게 하시다 오신 분들 많은데 이런 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게 주인 없는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총장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홍차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트나 헤이홀더나 이런 데는 좀 또 조용하네요. 진짜로.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그 기자들도 뭐 난리 나고 이러고 있는 거는 그냥 대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상대로 소송을 하면 꽤 될 텐데 거기다 포스코로 주가가 아마 2차 전지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어느 회사들처럼 뭐 주가에 대해서 이제 반감들도 엄청날 거고 그런데 소송이 없는 걸 보니까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일설에 의하면 대기업에서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그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는 그룹 차원에서 그 광고를 다 뺀다. 광고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까지도 얘기해가지고 그 언론사의 광고를 다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그 행동주의 플랫폼 그레이드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의 이게 법무팀 대기업 법무팀이라도 변호사 기껏해 한 3명 미만인데 하여튼 그런 법무팀조차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게임이 하면 박살나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 자체가 없을 때까지 계속 소송을 걸겠죠. 어, 대기업에서 이제 반소. 주주총회 뭐 무효소송은 주주를 대행해서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로 뭐 명예훼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없어지게끔 개인한테도 계속 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율사분들께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주 정의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인가?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포스코는 문제가 좀 그러네요. 포스코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한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포스코 한 주를 먼저 사겠습니다. 다음 주총을 한번 기회가 되면 포스코 주총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사무실도 근처네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밑이네. 네. 우선 포스코 주식을 다음 주에 한 주씩 사서 내년 주총에 한번 참석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상장 폐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입되는 회사들, IPO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 굉장히 나빠졌고 이건 상장을 유지하면 안 되는 회사들인데 계속 상장을 유지하면서 그 실익이 없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우선 요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물론 이제 금감원이나 증선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게 관계기관 합동인 거죠, 합동. 하지만 핵심은 뭐 지금 뭐 이게 25년도 1월 달에 이제 방안입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는 거의 근데 이렇게 방안까지 나왔으면 이 안에 고르겠죠. 고르거나 이걸 좀 완화하거나 강화하거나.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뭐 그 거래소도 하나 생겼으니까 조금 더 강화를 하자. 근데 거기는 거래소일 뿐인 거지. 이제 상장한다는 리미티드 자체는 우선은 한국 거래소가 이제 우선인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내용은 좀 미국식을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많이 차용한 것 같고,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몇몇 가지 내용이 있고요. 요거를 좀,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보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아직 개선 방안 아닌 거예요. 안 확정되면 다시 또 공지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제 좀 엿볼 수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 거고 또 그 요 변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회사들은 좀 투자하면 좀 안 되겠다. 또 이제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 내가 이제 앞으로 달 회사 또는 이직할 회사, 뭐 이직을 하실 거면은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고 누가 물어보면 딱 얘기하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공시 기준을 뭐 알고 계십니까? 그럼 매출액 기준 30억 미만은 코스닥 기준으로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현재이고 앞으로는 100억까지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레이드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 아까 이제 요 기본적인 개요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상장 페이지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샘플을 얘기하고 규정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너무 오래 걸린다. 유입은 자주 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뭐 바이오라든지 뭐 특례, 뭐 패스트 트랙, 특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입이 많이 되는데 그럼 유입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상장 폐지겠죠. 상장 폐지나 뭐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전 상장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회사가 안 좋아지고 그 조건이 지키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좀 회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게 또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동양적인 시각이 조금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동양적인 뭐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같은 회원사인데 이런 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떠나서 이런 게 우리가 아직 증시가 한국 증시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걸 좀 내쳐내고 좀 우리 또 실리주의, 서양이 실리주의는 아닌데 하여튼 뭐 아메리칸 스타일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우선 뭐 본론 내용으로 들어와서 보면 제도 개선 같은 경우 형식적 사유하고 뭐 형식적 사유가 현재 이게 현재 상황일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거고요. 형식적 사유가 이의 신청 불가한 사유가 있고 이의 신청 가능한 사유가 있고 이제 실질 심사 사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심사 방법을 간소화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자 좀 축소하고 좀 강화하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좀 질질 끌었던 이유인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상장 폐지된 주식을 살고 있던 주주들에 대해서 사후에도 비상장이 된 이후에 좀 관리를 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핵심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요. 이제 형식적 사유죠. 이의신청 있고 없고는 좀 나중에 보더라도요. 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의신청 불가능한 사람은 바로 정리매매. 근데 거의 없어요. 이의신청 없이 그냥 바로 정리매매는 뭐 완전 자본 잠식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완전 자본 잠식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월 달 중반까지 재무제표 그 감사보고서 뜨기 전까지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전에 벌써 다 다른 것들 때문에 다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은 거의 없죠. 시가총액 미달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상향 폐지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됐고. 법률에 의한 해산. 이건 스펙이기 때문에 거의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지주대표.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사유 중에 이의신청 불가한 직시상장 폐지는 완전 자본잠식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시기가 많이 있는 거고, 요것도 감사인의 또 확인서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하면서 이제, 자본잠식 확인서 받으면 또 그 제외가 되는 거라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래도 형식적 사유가 있다. 형식적 사유가 있고, 형식적 사유에 따라서 하게 되면 뭐 이의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이제 상장 공시위원회하고 이제 기심이라고 불리는 기업심사위원회. 여기서 이제 또 뭐 상장 유지를 결정하고 폐지를 하고 뭐 아니 거의 대부분 유예를 주죠. 거의 대부분 유예를 주고 뭐 이렇게 쭉쭉쭉 또 가서 하다 보면 기본이 한 통상적으로 최소 2년에서 한 4년, 길게는 이제 아이코닉스 같은 경우는 7년까지 회생도 들어갔다가 뭐 기각도 했다. 7년까지 버티는 기업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뭐 그런 게 또 있고, 이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심사 사유. 실질심사가 많죠. 웬만하면 다 실질심사니까. 근데 실질심사는 이건 단심제가 아니라 이제 뭐 2심제, 3심제예요. 거의 코스닥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3심제인 거죠. 3심제. 이게 최대 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2년을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지만 실제는 그 기심의 자체가 결론 내기까지 벌써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한 4년, 최소 빨라야 2년, 뭐 늦으면 한 7년까지 걸리는 회사들이 꽤 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런 게 진짜 좀 문제가 됐고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기업의 진행수가 퇴출 기업이 4분의 1번에 불과하니까 기업 수들은 많이 그 건국거래소 코스닥을 좀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기업으로 봤을 때는 기업 수를 많이 늘어났는데 다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계 기업들과. 그 한계 기업 중 물론 이제 괜찮아지는 회사도 있긴 있겠지만 그 확률이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 뭐 그럼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니까 다른 나라의 선진국 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이제 다른데 뭐 다 한 자릿수죠. 저희만 거의 20% 가까이 그 상장 회사 수가 증가를 했어요. 20% 가까이. 거의 뭐 엄청난 거죠. 예, 다른 회사는 상장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20%, 한 17.7% 이상 증가를 했으면 퇴출률도 그 정도 돼야 되거나 아니면 그 주가 지수를 최소 17%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일이 1990년대나 코스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기준을 100으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주가 상승률은 20, 24년 말 기준입니다. 0.9%. 회사는 18% 늘었는데 0.9%. 시가총액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제 그 퇴출이 없으니까, 이게 좀비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주가 지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한계 기업들은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강조되고 상장 폐지 요건이 완화되는 뭐 이런 장기적인 구조가 됐으니까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장 폐지 심사를 받으면서 이제 좀 많이 없앴자.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2024년도 기말 12월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된 사안입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건 25년도 4월이고 한 3개월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83개, 코스피 17개, 코스닥 66개.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4월이잖아요. 감사 의견 안 나오는 회사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정리매매가 끝나가지고 완전 퇴출 완료된 기업도 있지만 그 정리매매에서 끝난 회사들보다 감사 의견 거절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심사들 받는 기업이 더 많이 늘었어요. 네,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0개 가까이 되겠죠. 100개 가까이. 100개가 뭐야? 네, 그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상장 폐지나 퇴출의 기준을 좀 제도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이 관계기관 협동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거래소죠. 거래소에서 이제 요걸 좀 강화하자. 심플하게 가자. 상장 폐지 요건도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하자. 아, 요건도 강화하고 절차도 효율해서 좀 강한 회사, 건실한 회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애버리자. 그냥 너무 지금 뭐 하고 있는 규정들도 너무 오래됐고 하니까 이걸 좀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이렇게만 강화를 하면 그럼 다시 미국 투자지 뭐 한국 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폐지 절차 요건을
뭐 간소화해가지고 빨리빨리 퇴출시키면 그럼 그게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은 그 투자자 했던 사람들 좀 보호하는 대책을 좀 몇 개 마련해 보자.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거죠.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입이 됐다가 퇴출도 되고 생로병사죠. 이게 이제 좀 빨리 순환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투자했던 기업들, 그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장치도 어느 정도는 뭐 투자는 이제 다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자. 뭐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요게 핵심. 그럼 요건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래서 내용을 꽤 많더라고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도 좀 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주요 이슈만 좀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는 시가총액 미달의 상장 페이지 없다고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요 알고 있어요. 거래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너무 오래야. 10년간 발생한 사례가 없다. 없는 거죠. 예, 저희가 그 사형을 구형받아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그 사형제가 없는 나라가 된 것처럼 이건 뭐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가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미국은 주가가 2달러 미만인데도 그냥 나스닥에서 퇴출되는 뭐 물론 2달러 바로 됐다는 건 아니고 몇 달 뭐 이렇게 기준이 있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미단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이 유가증권 50억, 코스닥 뭐 40억 너무 낮다. 거의 코스닥 40억이라는 얘기는 정리매매 수준의 정리매매 첫 달이에요, 첫 달. 제가 정리매매 좀 최근에도 이제 했기 때문에 첫 달이에요, 첫 달. 첫날. 거의 정리금이 첫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40억 정도 되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근데 그래서 끌어올리자. 얼마까지? 코스닥은 한 300억? 코스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0억 미만 애들은, 시총 300억 미만은 나가라. 그냥 비상장사로 있는 게 낫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가증권은 500억이고 코스닥은 300억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상장 심사를 볼 때, 상장할 때는 대부분 다 넘어요. 상장할 때. 그리고 이제 뭐 패스트 트랙은 뭐 500억 이런 게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소 300억 뭐 이렇게 이거는 뭐 100억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어찌됐건 상장된 다음에 회사가 요 나중에 28년 단계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300억까지 당장 내년 정도에 이제 이게 오케이 다들 오케이 하게 되면 26년부터는 한 150억 정도 시총 150억 뭐 이렇게까지 좀 강화하자. 제가 봤을 땐 시가총액은 좀 그래요. 시가총액은 이거는 이제 그 의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그렇게 많이 좀 올리는 가시적인 방법은 무증이죠, 무증. 예, 무증을 이제 실제로도 몇 번 해봤죠. 실제로도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다녔던 회사 200억 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중 막 몇 번 때리고 물론 이제 회사가 영업이익도 나고 계속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알짜 중소기업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잘 하면 무중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고 무중하고 또 자사주 시총이 조금씩 올라가요. 예, 지금 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가총액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가총액 너무 유명무실했다. 시가총액 40억 50억 뭐 미만 상위 너무 유명무실했다. 근데 150억 이것도 조금 좀 약하게 300억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300억은 실효성이 있는데 핵심이 이제 좀 이제 매출액을 예전에 이제 1년간 30억 지금도 30억 미달돼가지고 상장 폐지된 회사들 간간이 있습니다. 간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정도 되려면 이 회사가 요것만 가지고 상장 폐지 되지 않아요. 예, 보통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복합 다단하게 되는데, 이제 30억을 못하면 거의 뭐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는 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바이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다 망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좀 단계적으로 올려서, 그래도 코스닥이니까 기술 중심 코스닥. 응?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요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30억에 30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준 시가총액 300억, 매출액은 100억. 그리고 이제 당장 26년, 지금 25년 살고 있으니까 26년에는 시가총액 150억하고 이제 뭐 매출은 그대로지만,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시총 600억 미만에만 적용하겠다.
근데 시총 600억 이상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600억 그 이상이 되면 요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 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00억으로 10배 수준 상장하고, 뭐 매출 요건을 최소 시가총액 요건 충족 시에는 매출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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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시가총액이 유명무실한 걸 좀 살려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시가총액. 이거 패스트 트랙하고도 맞는 거죠. 예, 매출이 없지만 시가총액 5천억이 넘어가면 우선 먼저 상장 심사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쾌를 맞춰가지고 이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유권 코스피가 형님이니까 형님보다는 좀 2분의 1 낮은 100억 원으로. 생가계로 코스닥에서 매출 100억 못하는 회사 거의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바이오가 아닌데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매출 요건 강화에 지금도 매출 30억 못하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가라 매출 만들고 막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100억까지 가라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음, 이렇게 되면 기본을 요걸 맞춰 시총 600억을 맞추면 매출액 조건을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시총 600억을 억지로라도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예. 시총 600억이다. 그리고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 연착륙 시키겠다. 생각외로 금방 도래합니다. 단계적 한다고 해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코스닥은 시총 600억 미만은 퇴출시키겠다. 아니면 우리가 시총 600억 미만이지만 매출액은 뭐 100억 이상이다. 그럼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준 자체에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런 회사 다니는 게 제일 좋죠. 네, 제일 좋고. 해외사의 시뮬레이션, 이제 해외 사례인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을 지금 현재 당장 2024년도 이게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안 났고 온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거를 온기라고 다시 이제 좀 가중평균 계산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가중 그 온기로 다시 환산 적용한 숫자를 가지고 요 새로운 기준에 적용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29년도 아까 전에 매출액 100억에 시총 600억 미만인 회사 거죠. 시총 600억 넘어가면 매출 안 번다고 했으니까. 그런 회사들은 한 56개. 예, 56개 정도. 그러니까 132개 정도. 물론 이제 그 기간이 한 3년, 4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 29년도 재무제표까지기니까 한 4, 5년 정도 남은 거죠. 지금 현재를 봤을 때 한 139개 정도의 기업이 퇴출시킬 수 있다. 아, 음, 연평균 시총을 토대로 충족기업소하고 3분기 토대로 연환산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해봤더니 코스닥은 600억 기준으로 적용을 했더니 137개 정도가 요 미충족 기업으로 됐다. 저희가 아마 코스닥이 한 1,3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37개면 또한 20% 날리는 거죠. 근데 요 20%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 찬성한다. 이런 게 예전에부터 강력하게 시행했었어야 돼요. 예전부터 강력하게 시행했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미국 NYS, 뭐, 나스닥, 이런 거는 뭐, 이제 자산 매출 5천만 달러, 시총 5천만, 약 650억이죠. 모두 중독性바로 상향 폐지시키고, 뭐 이런 가지 여러 이제 해외 사례가 있고, 요거를 시뮬레이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한 137개 정도를 이제 바로 이제 퇴출시킨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미달 요건 기준을 강화하다.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회사가 좀 뭐 실질 심사나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감사인한테 감사 의견 거절 달라고 하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감사 의견 거절은 무조건 이제 1년 자동으로 이제 그 개선기원 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는 것보다 1년 생명 그 호수 붙이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몇 개 하다 걸렸나 봐요. 걸렸나 봐요. 이 사람들도. 몇몇 개, 그냥 몇몇 개 하다 걸려가지고, 이게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악용한다. 악용한다. 악용한다라고 했고, 뭐, 실질도 요즘에도 뭐, 비덴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형식적 요건 해가지고 감사 의견이 거절받았던 걸 다시 적정으로 한 2년 있다가 다시 적정됐죠. 그리고 형식적 요건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근데 이게 규정에는 명시화가 돼 있지는 않았었지만 이제 다시 실질 심사 보겠다.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 대상으로 적용한다까지 나왔어요. 지금 25년도 4월 기준으로. 실질 심사 그래서 아예 이제 감사기간 미달 시 다음 사업년도 감사기간 적정을 통해 사유를 해소하더라도 이제 아예 다시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지금은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검토입니다. 먼저 해야 돼요. 검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가죠. 다 집어넣죠. 안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원금 고조까지 받았다고 다시 적정받았다고 해더라도. 근데 이걸 아직 좀 강력하게, 유가증권은 이게 돼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코스닥에도 이걸 집어넣겠다. 아, 집어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달 시에는 그 대신 2년 연속되면은 또 즉시 상장 폐지하겠다. 2년 연속됐을 때는 즉시 상장 폐지하겠다. 요거를 아직 못 박아버리겠다. 못 박아버리겠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2년 동안 못 받았으면 이거 하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다가.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이런 회사를 투자한 뭐 아니면 도의 그 우리 승부욕이 있는 이런 분들의 주주들을 이제 또 난리치겠죠. 난리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난리친다는 게 거래소 앞에 텐트 치고 농성하고 금감원 앞에 또 농성하고 왜 금감원 앞에서 하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셔가지고 그런 거 난리치는 걸 좀 그래도 우리가 또 정의에 의한 나라니까 이런 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간 분할 재상장 종속법인 심사 강행.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죠. 외국에서는 잘 이런 건 안 해요. 외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한국만 유난하게 재벌 물어봐식 기업이 있어가지고 한 회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잘 되는 회사를 쪼개가지고 또 상장을 막 시키더라고요. 그 부서 해당 부서를 법인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거는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주주 입장에서는 좀 통탄할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존속법인을 좀 강화하겠다. 핵심 크라운 왕관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부분 좀 강화됐고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를 좀 많이 시키겠다. 상장 폐지 많이 시키고 좀 한계 기업 같이 생긴 한계 기업이 될 것 같은 애들은 많이 좀 없애고 또 감사하게 거절받고 막 이렇게 징징 이런 애들은 규정과 룰을 안 지키고 뭐 회계 처리 안 지키고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바로 퇴출시키겠다. 라고 하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심의 단계 및 최단 기간을 계산하겠다. 예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3심제였는데, 3심제였다. 3심제에서 뭐 실질이 뭐 2년, 1, 2, 3심 다 합쳐가지고 법상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 기간은 제외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연회, 속해, 그리고 뭐 결론. 그게 이제 또 그 결론이 1년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도중에 한번 뭐 회생 신청 접수 들어가 버리면 뭐 답 안 나오는 거죠.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다. 이게 최대 개선 기간은 형식적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 심사 4년 정도 걸린다. 우리나라 보니까 한 4년 정도 걸리는 거를 이걸 그냥 2년으로 단축하겠다. 핵심이 이겁니다. 코스닥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딱 감사 의견 거절받거나 배임 명령 터져서 거래 중지 딱 시킨 다음부터 정리매매 할 때까지 한 4년 걸렸다. 보니까 규정은 2년 돼 있고 뭐 돼 있고 했는데 4년 걸렸고 실제 주주들한테도 이거 뭐 돈도 못 끼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정리하지도 않고 못하고 질질 끄다 보니까 4년 걸린 걸 최소한 그 2년으로 다른 나라 보니까 뭐 10몇 개월밖에 안 걸려. 18개월이면은 뭐 이게 2년이 안 되는 거죠. 12개월 최장기간 나스닥은 1년이고 특별주의 종목 뭐 이런 2년 다 미만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한 4년 걸린 거, 법상은, 법 규정상에는 2년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은 보니까 4년 정도 걸리더라. 이거를 그냥 2년으로, 각각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 그 1심제, 2심제, 3심제 그냥 빨리빨리 끝내겠다. 빨리빨리. 그 1, 2심으로 그냥 똑같이 유가증권처럼 1, 2심으로 그냥 1, 2심으로 3심제 안 가고 1, 2심으로 끝내고 그냥 뭐 이의신청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가겠다. 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보험급 판결 예외는 약간 뭐 그래서 예외는 또 뒀어요. 심의 단계를 3개월 이상 허용하겠다.
이제 법에서 정한 거 회생 워크하고 이런 거 추가적 제한 기한 기간 기간은 예외적으로 추가 1년 하겠다.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도 법에서 시킬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는 실질심사 4년이 2년으로 줄어든 것.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강력한 규제. 예, 너무 강력해서 숨도 못 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예,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운용을 또 효율화하고 형식적 실질심사 중복 발생 시에는 심사를 병행 심사하겠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상관없는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럼 그 다음에 그 주주들 투자자 보호를 좀 어떻게 할 거냐. 맨날 앞에서 그 텐트 치고 농성하고 뭐 난리 치는데 그래서 이제 OTC가 우리나라도 아직 OTC가 있습니다. OTC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그 OTC가 되면 개인 그 뭐 플랫폼인 게 있죠. KOTC 뭐 이게 있는데 그 KOTC에 아예 비상장사 거래를 상장 폐지되면 무조건 비상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비상장을 이제 바로 여기 해가지고 좀 관리를 좀 한 6개월 정도 상장 폐지가 된 다음에 여기 보면 연계를 해서 상장 폐지된 다음에 6개월 정도, 상장 폐지 적립 매매는 7거래일을 부여를 합니다. 그 7거래일 뿐만이 아니라 그 KOTC에서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협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KOTC에서 운영해서 이제 금투협입니다. 이거 사기업이 금융투자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여기를 좀 활용해서 좀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멤버인데요. 근데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감사 의견 거절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감사 의견이 적정을 받아야 돼요. 이 상장 폐지된 회사도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상장 폐지된 회사들은 감사 의견 다른 걸로 상장 폐지 그 대상이 되면 감사 의견 잘 못 줘요. 근데 감사 의견 적정이 돼야 이게 KOTC 거래가 된다. 하여튼 그래서 좀 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좀 들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예, 필요하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빠르면 26년도 하반기 이후 상기 적립매매에서 상량 폐지된 회사들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의 7거래일 정리매매 이후에는 그렇지, 거래를 못하죠. 저희도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추진 계획은, 뭐, 여기 이제 요약이 잘 되어 있네요.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25년 EQ의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의 신속한 조치 완료. 벌써 쇼부 다 났다는 얘기구나. 거의 다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그 개선안까지 내면 이 중에 반발 심한 거는 좀 간을 본 거죠. 반발 심한 건 빼고 나중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더 집어넣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더 넣어야 돼. 아니다 싶으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피땀 흘린 돈을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후루룩 하시는 하여튼 좀 그래요.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 절차 개선 중에 세칙을 25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 이게 26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의 최대 기본 형식적 병행 심사는 3월 중에 시행해서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대부분 25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유가증권은 그렇고 이제 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 개정 뭐 해가지고 26년부터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 26년부터죠. 26년부터. 그래서 요 부분은 좀 26년부터 이제 매출액하고 시가총액 600억. 27년, 29년이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 600억 이상이 되면은 매출액 100억 이죠, 100억. 매출액 100억 안 될 것 같으면 시총이라도 600억 이상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간다. 안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다. 상여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여맬 때 상여 폐지되면은 이제는 그냥 단심으로 그냥 뭐 이심제죠. 이심제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서 끝내겠다. 징징거려도 안 봐주겠다라는 게 거래소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리매매를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대상 KOTC도 적용 못 받는다. 근데 이거는 뭐 조금 그나마 크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KOT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그, 시총에 비해서 단기에 대폭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 매출액을 시총에 비해서 단기에 대폭으로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50억에서 300억으로 6배 수준 인상했다. 요거 문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시총에 비해서 매출액을 올리기 어렵다라는 걸 바꿔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슈가 있거나 작업을 하면 올릴 수 있다는 걸 거래소에서 인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총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몇 달치, 40일씩, 60일씩 평균이거나 아니면 한 번 터치를 넘어서면 그것도 리셋하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만들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금액이 50억, 40억이기 때문에 50억, 40억이 되려면 정리 매매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된 격이 없죠. 된 격이 없죠. 이거 솔직히 500억, 300억 이것도 좀 저는 솔직히 좀 낮다고 봐요. 요거 코스닥이 한 500억, 코스피가 한 7, 8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유효성이 강력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뭐 코스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00억은 조금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100억은 좀 단계적 그나마 이건 좀 단계적이니까 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시가총액 좀 이게 한다는 거는 이 다음 요건으로 이익을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익을 건드릴 겁니다. 이 다음에는 시가총액하고 매출을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건들진 않을 거고요. 이 반응을 좀 보겠죠. 네. 예. 예. 다음은 이제 Q&A 할 건데요. 하나 재밌는 게 이제 그 총 시즌이고 총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런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본사가 100% 자회사인 해외 법인의 유상 승계를 하려고 한다. 이게 주총이랑 이사회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이제 이사회 개최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되고 이사회에 꼭 올려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총에서 결의해야 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해놓고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요거 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면 되죠. 100% 자회사인데. 즉, 본사에서 100% 자회 해외법인 자금을 송금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주를 참여하는 건데, 해투 신고만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지. 공시도 하셔야죠. 예, 근데 공시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신주 발행이기 때문에 주요상 보고서는 아니겠죠. 주요상 보고서 신주니까. 근데 이 100%에 얼마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자기 자본의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타법인 주식 출자 100%여도 출자 공시가 필요하죠. 예. 근데 그 유상증자 금액이 엄청나다. 거의 뭐 우리 자기 자본을 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다. 자기 자본에 대부분을 쏟아붓는 게 된다. 그러면 주주총회도 필요하죠. 이제 금액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뭐 비중을 얘기 안 하고 이러면 이거 뭐 이거 1억을 투자하는지 1,000억을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인데 500억을 해외 중자 유상증자 그러면 주총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뭐 주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리 나죠. 이사회는 그리고 이사회는 무조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투자를 타법인을 해야 되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투 신고를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할 때 이사회 달라고 할 텐데 이사회 달라고 할 텐데 좀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주주총회 사례, 그리고 상장 폐지 관련된 규정 변경까지 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